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전 속 이 하나의 단어 안에 제가 추구하는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생이란 문틈 사이로 휜 말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순식간이다. 은퇴 후 춘천으로 돌아오니 처음에는 살 길이 막막했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컸다.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내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다. 생활 리듬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가지만 상황이 나쁠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기 일쑤다. 이 방황이 길어지면 자신을 아예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냉정하고 강인한 사람일지라도 느닷없이 닥치는 삶의 파도 앞에 휘청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한다.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고민하기보다 우선 정직하게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다.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생각도 흐트러진다. 아무리 백수 빈털터리여도 늘 할 일은 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쌓여 있다.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 속담에 아침 시간이 황금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다. 나는 중요한 일은 가능하면 오전에 다 처리한다. 일이 쌓여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갈피를 잃고 말기에 내가 처한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운동을 지금도 새벽 시간에 하는 건 그 이유 때문이다. 오후나 저녁 시간은 예상치 못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은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다. 나만이 깨어있고 나만이 존재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라는 걸 저절로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득은 실로 막대하다.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게 나만의 별난 생각은 아닌 듯하다. 간소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삶을 허비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새끼쳐 나오는 여유를 누리는 것. 요즘 흔히 말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힘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흥윤이 흥민이를 데리고 훈련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두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고 기본기를 쌓는 긴 여정에 들어간 것과 다름. 2년간 실업축구팀에서 경험한 트레이너 코치 생활 이후 성인 축구판에서 일할 기회가 찾아와도 전혀 고려치 않았다. 나와 맞지 않는 일이었다. 다만 춘천 부안초등학교에 행정직원으로 들어가 부안초등학교 축구부를 지도한 적이 있다. 살림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었다. 그래도 이제 막 축구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은 즐거웠고 아이들에게는 가르친다기보다 축구에 대한 흥미를 먼저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론 어려우니 앞서 말한 대로 헬스 트레이너, 막노동판을 가리지 않고 찾아 일했다. 어찌 보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을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비로소 새 꿈을 품게 되었다. 유소년 축구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구설구설 엮어 실에 꿰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절 나는 내가 선수 시절 품었던 의문을 먼 기억 속에서 꺼내어 들춰보았다.
책장을 넘기듯 기억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살펴보았다. 피치 위에서 나는 행복했지만 항상 무언가 모자라고 답답했다. 자기 원망도 컸다. 나는 내가 했던 축구의 내용이 부끄러웠다. 유소년 축구 지도자의 꿈을 품게 되면서 우리가 그간 해왔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싹 텄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그 시절 나의 고민을 대변하는 말이다. 생각을 해야 했다. 흥민이와 흥윤이의 자발적인 선택이 내게는 보험과 같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하라고 해보라고 말하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해도 끝까지 가기 어려운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릴 때면 나는 이 훈련은 너희가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 일임을 매번 새롭게 각인시켰다. 난 분명히 경고했었다. 축구 선수가 되는 일은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잘 기억해보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방구 대응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축구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면 아이들은 축구 곁을 떠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부모가 강요할 이유도 없고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다. 요즘도 흥미는 우스개를 던지듯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아무리 봐도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은 신의 한 수야.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게 맞으니까 무슨 도를 달 수가 없잖아. 아이들의 자발적인 선택 이후에 직접 축구를 지도하기로 하면서 은근히 조반십이 생겼고 몸과 마음이 바빠졌다. 공부가 급했다. 나는 측면 공격수로 뛰는 프로 선수였지만 선수 한 명은 제칠 발기술이나 개인기를 전혀 완성시키지 못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축구였고 스피드 하나 믿고 덤볐던 축구였다. 기본기가 없었고 그래도 성적은 내야 했다. 죽기 살기로 뛰었고 몸은 금방 망가졌다. 그러나 답은 명확했다. 나처럼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에게만큼은 나와 정반대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것이 내가 맨 처음에 정한 지도 철학이었다. 제도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겪어봤다. 우리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데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경로를 바꿔야 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무엇일지 날마다 새롭게 고민했다. 눈만 뜨면 축구 생각을 했다.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한 번은 자다가 꿈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선뜻 잠에서 깼다. 아,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 내일 프로그램에 적용해 봐야지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참 황당했다. 그때부터 머리맡에 메모장을 두고 잠을 잤다. 아무리 사소한 발상이라도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빠르게 기록해 두었다. 그중 어떤 것은 꽤 쓸만했다. 매일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고치고 다듬어 나갔다. 이 모든 것은 기본기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나는 체험을 통해 20대 초반의 왕성한 에너지가 고갈되면 20대 후반부터 선수의 기량은 전적으로 어릴 때 쌓은 기본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다. 쉽게 넣을 수 있는 골을 넣지 못하거나 골대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기본기 부족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어릴 때 익힌 동작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한다. 찰나의 간결한 볼터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변수에 대응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차곡차곡 밑바닥부터 쌓지 않으면 기량은 어느 순간 싹 사라진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려면 바닥부터 사다리를 딛고 가야 한다. 우리는 사다리 꼭대기에만 올라간 사람에게만 눈길을 주지
바닥부터 한 단계씩 차분히 발을 딛고 오르는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았다.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오르고 싶다면 한 칸 한 칸 차례로 조심스레 밟고 가야 안전하게 오를 수 있다. 건너뛰면 위험하다. 경기 때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부상을 막을 재간이 없다. 그러니 무리한 동작은 삼가야 한다. 자연스러운 동작은 공에 대한 감각에서 나온다. 축구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축구공에 있다.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 외엔 길이 없다. 볼 감각이야말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는 지름길이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선수의 수명이 좌우된다. 나는 선수가 25살 정도가 됐을 때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각 시기에 맞춰 단계별로 꼼꼼하게 훈련 프로그램을 짰다. 훈련하는 동안 이 생각은 더욱 강화됐고 나는 이를 유소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했다. 철저한 기본기를 중심으로 나이대에 맞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축구를 잘하게 되지는 않는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서도 안 되고 첫 술에 배부를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걷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갓난 아이 때는 네 발로 기어다녔고 그 다음에 두 발로 섰고 일어서는 일도 단번에 되지 않았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 가까스로 첫걸음마를 뗐다. 기본기도 쌓지 않은 채 경기에 내보내 성적과 타이틀을 얻으려 하는 지도자와 학부모를 볼 때 드는 생각은 이것뿐이다.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아이 데리고 나가 육상대회에 내보낸 형국이라는 안타까움. 유소년 지도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될까? 오직 이 과제를 놓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절대로 아이들 두고 자기 밥그릇 챙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이들 미래만 생각해야 한다. 경기를 치렀는데 졌다. 그러면 그래. 지금 졌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한두 경기만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잖아. 괜찮아. 자신감 가져. 이제부터야. 이렇게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무슨 대단한 철학으로 시작한 건 결코 아니었다. 내 아이가 축구를 하겠다니까. 내 아이가 축구가 너무 좋다니까. 그럼 나와 다른 길을 가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내가 마하바리 3류 선수였으니 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다른 길로 가야 했을 뿐이다. 기존의 축구 시스템이 운동장이라면 나는 운동장의 모래 하늘만큼이라도 다르게 축구에 접근하고 싶었다. 절대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다는 것도 아니다. 내 오류를 2번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다른 방식으로 내 아이를 가르쳐보고 싶다는 욕심뿐이었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지금도 매일 생각한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능력은 없지만 좋은 지도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고민했고 연구했다. 오직 축구만 생각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기본기에 답이 있다. 몸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축구의 비밀은 공에 있다. 이 3가지 정도다. 축구의 왕도란 없다. 흥민이가 함부르크에서 처음 계약했을 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1군팀 훈련에 참가했을 때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들 표현했다. 나는 흥민이뿐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된 것일 뿐이다. 손웅정님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였습니다. 기본을 중시하고 기본을 반복하는 손웅정님의 삶의 자세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복잡,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을 머릿속의 고민보다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손홍정님의 삶의 자세를 보며 진정 이 시대의 멘토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분과 동시대를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는 창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